자,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100V의 전원에 1kW 선풍기를 접속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류가 12A가 흘렀대요. 이 선풍기에 대한 무효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게 피상전력이고 유효전력이고 무효전력이면 코사인의 값이 역률이 되는 거고요. 사인의 값이 무효율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러한 전력의 삼각형 뿐만 아니라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때도 코사인의 값이 역률이 되고 사인의 값이 무효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1kW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면 얘는 유효전력이 1000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피상전력을 의미하죠. 따라서 피상전력이 얼마인가를 보면 100에다가 12A가 피상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1200이 되나요? 그러면 요것이 피상전력이고 유효전력은 얼마가 주어졌죠? 문제에서 100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율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효율. 우리가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역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역률은 1200분의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을 우리는 계산하게 되면 이 역률의 값이 83.3% 나옵니다. 따라서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의 세타를 루트 씌워준 것이 무효율이 되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0.833의 제곱 루트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니까 0.52인가요? 55인가요? 552 나오네요. 55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5%, 55.2%가 무효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이죠.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효전력을 계산한 다음에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해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걸 한번 보죠. 다음 거는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세요라고 하죠. 이건 단순하게 복소수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임피던스는 이 벡터죠. 전압의 벡터를 전류의 벡터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전압의 벡터는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10에 60도가 주어진 거죠. 다음에 전류 벡터는 5에 30입니다. 이것만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계산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값은 나눠주고 각도는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2가 되고요. 빼주니까 60에서 30을 빼주면 얼마가 되죠? 30이 되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표 변환해 주면 돼요. 좌표 변환하면은 1.732, 즉 루트 3이 나오죠. 제2의 1이 나옵니다. 이게 좌표 변환만 해주면 어려움 없이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좌표 변환을 하기가 계산기로 어렵다. 그러면 뭐 수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 코사인의 30도 플러스 j2의 2 사인의 30도 해서 루트 3의 플러스 j2의 1이 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존재하겠죠. 여기에 100V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10A가 흘렀습니다. 이때에 리액턴스 XC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10A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전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식을 보면 I는 당연히 Z분의 V, Z분의 E가 되겠죠. 전압은 100V가 주어졌습니다. 전압은 100V입니다. 그래서 100이 되겠고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8의 제곱에 XC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되었느냐? 얘가 10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서 XC 값을 구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루트에다가 8의 제곱에
xc의 제곱 한 값이 10이 된 거죠. 따라서 xc를 여기서 구하려고 하면 양변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8의 제곱에 xc의 제곱이 플러스 되겠죠? 이것은 얼마예요? 10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xc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10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줍니다. 여기서 xc의 제곱이니까 양변을 이제는 뭐 해주면 돼요?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나오죠? 6이 나옵니다. 6. 따라서 xc는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입니다. 그럼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때 얘 R과 X, R에 대한 X의 비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 경우에 회로의 역률을 구하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RX 직렬 연결 회로에서 역률을 구하는 거니까 역률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라는 겁니다. 알죠? 네, 그래서 임피던스는 당연히 저항의 제곱에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저항이 되어지는 것이 얘가 역률이 되어질 겁니다. 임피던스분의 저항이니까요. 자,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 조건처럼 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R로 나눠주는 겁니다. R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R분의 1을 곱해준다는 얘기죠. 여기다 R분의 1 곱하고 여기다 R분의 1을 각각 곱해주는 거죠. 분자 분모에다가. 분자 분모에다 이러한 값을 곱해주게 되면 요 분자는 1이 될 거고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겠죠.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R분의 X가 되죠. 제곱이 되어지는 형태로 될 겁니다. 따라서 그 R분의 X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게 루트 2분의 1이죠. 이거의 제곱에 루트를 해줍니다. 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역률이 됩니다. 요거를 계산기 눌러보면 얘는 숫자로 나오게 될 거죠. 그걸 보기 눌러서 보기 4개도 하나씩 눌러보세요. 눌러서 보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나옵니다. 요게 3번이 나오니까요. 계산기 눌러서 나오는 숫자를 비교해서 답을 찾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압이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회로에 대한 역률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전압과 전류로 우리가 역률을 쉽게 구하려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는 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당연히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이 쉽게 가는 방법이 되겠죠. 임피던스를 구하면 됩니다.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I분의 2가 되니까 2는 얼마가 주어졌어요? 40 플러스 J의 30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고요. I는 30 플러스 J의 10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을 좌표 변환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바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58분의 1 계산기 누르세요. 복소수 계산되는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에 18.5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값이 나왔다. 이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요 각도를 코사인을 취해주면 되겠죠? 왜 코사인 세타니까. 따라서 얼마예요? 코사인 18.5 각도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기 눌러보면 0.95, 0.949 뭐 이런 정도 나와요. 0.95 요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복소수의 연산이라는 거죠. 이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개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계산기, 복소수 연산되는 계산기를 가지고 답을 구해내는 게 기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질문하면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시면 잘 질문하시고 또 우리 기본 과정에서 이미 계산기 누르는 거 하나씩 다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산기를 눌러야 됩니다. 이게 계산기 못 누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안 된다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전압이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역률 구하고요. 무효율 구하라 그러죠. 역률 구하고 무효율 구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뭘 구하면 돼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됩니다.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그 값을 코사인 취하고 사인 취해주면 되겠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전압이 80 플러스 J의 60입니다. 다음에 전류가 4 플러스 J의 2죠. 이것을 계산하면 크기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가 나오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각도가 얼마가 나오는가. 이게 각도가 10.3이 나옵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선 크게 의미가 없죠. 각도가 10.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0.3이거든요. 마이너스 10.3이니까 그걸 코사인을 취하는 거예요. 또 사인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각각 취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코사인은 0.984, 98.4%가 되는 거죠. 사인은 17.9%입니다. 이렇게 그 값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거에 대한 연산, 벡터 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벡터 연산을, 복소수에 대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능하겠죠? 다음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100V에 50Hz에 100옴과 다음에 컨덴서가 10마이크로파라드가 직렬이 됐어요. 역률을 구하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이 10마이크로파라드라고 하는 이 값을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XC로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10마이크로에 대한 XC 값은 얼마가 될까요? 주파수가 50Hz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따라서 2파이 곱하기 50의 XC죠. 그러니까 여기 C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마이크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해줘야 되겠죠. 10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해보세요.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임피던스는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105옴에다가 J의 플러스 J가 되든 마이너스 J가 되든 이러한 값의 형태가 될 겁니다. 당연히 콘덴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의 부호는 뭐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모값이 마이너스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좌표 변환하는 겁니다. 얘를 좌표 변환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좌표 변환. 얼마 각도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각도 값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각도 값을 코사인을 취해 주는 거죠. 코사인을 얼마라고 하는 그 값을 취해주면 그것이 0.298인가요? 뭐 0.3 가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완전히 안 적어드리는 것은 요런 값을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이 값을 찾아서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좌표 변환에 대한 관계, 복소수에 대한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는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입니까? 이러한 값이 주어졌죠? 이러한 값. 이 전압입니다. 이때 C의 단자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해요. 이거는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류를 구해가지고 XC에다 그 전류 값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이러한 문제는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주어지는 이 값이 헨리하고 마이크로파라드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 리액턴스라고 하는 XL, XC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먼저 L에 대한 XL의 값은 얼마냐 이거예요. 주파수가 얼마 주어졌습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77이라고 하는 오메가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L은 377 오메가죠. 거기에 1.59를 곱해주는 겁니다. 1.59.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600이 나옵니다. 600. 그래서 유도리액턴스는 제2의 600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C 값이 주어졌으면 이 C 값을 바꿔줘야 돼요. 역시 XC로 바꿔줍니다. 377이죠. 여기에 C 3.315 곱하기 3.315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이죠. 이거 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분의 1. 그러면 얘가 800이 나옵니다. 800. 따라서 이러한 회로는 어떤 회로가 되냐면 회로를 하나를 바꿔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R과 L과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인데 여기에 전압을 가했어요. 전압이 뭐예요? 최대값이 141.4입니다. 즉 시료값으로 얼마를 가했어요? 100V를 가한 거죠. 요게 141.4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항은 200인 거예요. 다음에 XL은 제2의 600인 겁니다. 다음 마이너스 제2의 800인 겁니다. XC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뭘 구하냐면 C의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VC를 구하는 거예요. 이 VC를 구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임피던스 분의 전압하면 되겠죠. 거기에다 J800이라고 하는 그 값을 곱해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압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쭈루룩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0에 다음에 플러스 J의 600에 마이너스 J의 800이죠. 거기에 자기 거 마이너스 J의 800 전압은 임피던스에 비례하니까 마이너스 J의 800에다가 전체 가해준 전압이 얼마예요?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28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283. 이 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이렇게 VC에 대한 전압이 나오니까 그걸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계산기에다 요거하고 똑같이 수식을 입력해주면 계산기 모드에서 컴플렉스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입력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물론 답은 이제 절대값과 각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답이 28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역시 이 연산을 하는 그 계산기에 대한 개념이 접근이 되어져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산기를 안 쓴다면 어쩔 수 없죠. 손으로 다 계산해서 절대값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부분에는 이걸 곱해보면 얼마예요? 8만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600하고 800이니까 빼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j 200이 되겠죠. 그럼 200의 제곱에 200의 제곱해서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줘야 될 겁니다.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항과 L, 즉 XL이 되겠죠. 이것이 코일입니다. 이런 코일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다면 이 코일이라고 하는 값은 곧 임피던스, 직렬 연결에 된 임피던스입니다. 거기에 100V 60Hz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흘렀는데 20A가 흘렀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L값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0V에다가 20A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임피던스를 구해봅니다.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20분의 100이 되겠죠? 임피던스 값이 얼마입니까? 5ohm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60Hz라는 값이 주어지고요. L을 구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XL은 어떻게 돼요? 2파이 주파수 60의 L의 값이 되겠죠? 이러한 값이 XL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항이 4입니다. 저항이 4입니다. 저항이 4고요. 자,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럼 XL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 이 5는 얼마다? 저항이 4입니다. 엑셀은 얼마인지 몰라요.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여기서 엑셀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5제곱의 값은 4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엑셀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엑셀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5제곱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거기에 어떻게 줘요? 제곱이니까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엑셀의 값이 나와요. 요게 3이 돼요. 따라서 2파이 FL이 3이 되는 겁니다. 얘가 3이 돼서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L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L 값은 얼마가 될까요? 3을 2파이 60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이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 남아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미리헨리가 되죠. 그러면 얼마야? 약 8mH 정도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복소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복소수를 이용하면 회로가 쉽게 해석이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 값을 구해서 여기에 대한 역류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역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리액탄스 X를 구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먼저 X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X 값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의 주파수가 얼마가 되죠? 50Hz입니다. 그러면 얘가 세모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저항이 50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Z는 50에 더하기 J의 세모가 됩니다. 이러한 값이 임피던스가 나타났다면 이것을 우리는 역류를 구한다 그러면 절대값의 크기분의 50 하는 것보다는 얘를 바로 좌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좌표 변환하면 얼마 플러스 각도 얼마,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 각도, 코사인에 얼마를 취해주는 그 각도를 해주면 이 얼마가 여러분들 계산한 값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0.623이라고 하는 62.3%에 대한 역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임피던스를 구하고 나오는 각도를 코사인을 취해주면 역률이 되고 사인을 취해주면 걔가 무효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아요. RLC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압의 값은 당연히 이게 최대 전압이 주어졌겠죠. 오메가는 얼마냐 몰라요. 그지만은 우리가 이게 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에 전류를 구하래요. 딱 이 문제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공진, 직렬 공진이죠. 공진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얼마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임피던스분의 최대 전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전류는 얼마죠? 110. 간단하죠. 최대 전류는 얼마가 된다? 11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공진이니까 허수분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공진 특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진이 되면 허수분은 뭐가 되죠? 0이 된다. 임피던스는 저항의 값이 되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 임피던스가 최소니까 전류는 최대가 되죠. 공진이 되면 전류는 최대가 된다. 이게 직렬 공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렬 공진은 달라요. 병렬 공진은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공진의 의미를 기억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그거를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 내가 기억했던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저항이 주어지고요. 커패시턴스가 주어졌습니다. 주파수가 60입니다. 이때 흐르는 무엇을 구하라? 전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 해야 돼요? 이 값에 대한 C 값이 있다면 XC 값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먼저 이거는 무조건 해놓고 보세요. 2파이 주파수 60입니다. 거기에 30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이 나옵니다. 얼마인지 나왔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류를 구하라 그런다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그냥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세요. 여기 보면 100입니다. 자,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100에 마이너스 J의 세모입니다. 이거 그냥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이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얘가 얼마 나오느냐면 0.75의 각도가 얼마, 여기가 얼마가 나올 겁니다. 각도가.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뭐만 계산하면 돼요? 바로 이 앞에 크기를 구하는 거죠. 크기. 100의 제곱에 세모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것 분의 100. 그게 0.75라는 거죠. 크기를 구하는 거죠. 이러한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크기를 계산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라. 자, 정리가 됩니까? 자꾸 생각하세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은 전압과 다음에 전류가 주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압을 가했을 때에 이러한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죠. 이때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임피던스, 이건 거저주는 문제네요. 전류분의 4 플러스 J의 3분의가 되겠죠. 전압은 얼마죠? 100 플러스 J의 20이 됩니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18.4에 다음에 마이너스 J의 8.8입니다. 계산기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 이용해라? 계산기 이용을 해라. 계산기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걸 뭐 복소수를 연산하는 방법을 찾는다 뭐 이런 것은 바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활용하세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얘도 임피던스 두 개가 직렬로 주어졌네요. 거기에 100V 전압을 가했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그렇다면 두 개 임피던스에 의한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J의 11에다가 다음에 4-J의 3을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즉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저항끼리 x는 x끼리 더하고 빼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임피던스가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6 플러스 J의 8입니다.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 I는 얼마가 되느냐? 전압 100을 6 플러스 J의 8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 나와요. 각도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선 크기만을 구하는 거니까 각도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0.045 헨리입니다. 주파수 주어졌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리액턴스 X죠. 지금 요거를 이렇게 주어졌다면 리액턴스 X 값을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됩니다. 따라서 리액턴스 X 값은 주파수가 25Hz예요. 25개에다가 0.045 헨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나요? 자, 해보니까 얘는 7.068 나오네요. 이렇게 오음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이것은 10에다가 플러스 J의 7.068이 되겠죠. 얘를 좌표 변환하면 되겠죠. 좌표 변환. 그러면 각도가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좌표 변환을 굳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의 제곱에 7.068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걸로 하시든지 계산기의 좌표 변환 이용해서 크기 각도 얼마 나오든지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2.25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크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는지 임피던스의 각도를 구하는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공식 문제입니다. 공식 문제인데 그냥 보면 답이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뭘 보고 아느냐면 RLC 직렬회로에 전압을 가했는데 L이 큽니다. L이. 자, L이 크다라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 회로에서 L이 C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러한 회로는 무슨 회로입니까? 유도성 회로입니다. 용량성 회로가 아니라 유도성입니다. 유도성 회로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앞서요, 늦어요? 늦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L만 있으면 90도지만 R과 L이 섞여 있으면 90도보다 작은 값만큼 늦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선다라고 하는 이 두 개는 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를 구할 때는 아크 탄젠트,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이죠. 이렇게 봐서 각도 세타를 구할 때는 R분의 X니까 아크 탄젠트죠. R분의 X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형태를 만족하고 있는 식은 얘는 아닙니다.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거는 어드미턴스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쉽게 구하는 방법은 R도 어드미턴스로 보고 C도 어드미턴스로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R을 어드미턴스로 보면 얘는 R분의 1이 됩니다. 다음에 C를 어드미턴스로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J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J오메가 C가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모가 되고요. 모가 됩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병렬 어드미턴스의 연결은 두 개를 더해 주는 거죠. R분의 1에 더하기 제2의 오메가 C입니다. 자, 이게 답인데 현재 이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곤란해야 되겠죠. R분의 1을 끄집어내는 형태로 보자 이거죠. 그럼 1이 될 거고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제2의 오메가 C R이 되어야지만이 R분의 1을 끄집어내는 형태가 되겠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곱해 보면 앞의 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의 B입니다. 즉 역수에 대한 개념이 주어진 거죠. 어드미턴스는 요게 뭐라 불러요?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서셉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즉 컨덕턴스는 레지스턴스, 저항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서셉턴스는 리액턴스 X에 대한 역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 개념, 임피던스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 어드미턴스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허수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뭐라고요? 서셉턴스입니다. 서셉턴스입니다. 이렇게 서셉턴스라고 하는 것도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 문제에서는 역류를 구하라 RC 병렬회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RC 병렬회로의 역률, 임피던스분의 저항 해도 되죠. 또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 G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뭘 구하라? 역류를 구하라. 자, 그러면 먼저 쉽게 가는 방법은 병렬회로는 어드미턴스가 쉽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어드미턴스에 대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이거 컨덕턴스니까 R분의 1이 되겠죠. R분의 1.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게 역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가 계산한 것이 어떻게 계산했어요? 어드미턴스는 그렇죠. R분의 1분의 여기 어딘가 컨덕턴스 G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셉턴스 B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줘 가지고 여기 뭐야? G에 대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G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r분의 1 x분의 1 요거의 제곱에 루트분의 뭐가 돼요? r분의 1 뭐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 회로에 대한 역률이에요. 이 회로에 대한 역률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률을 구하라 그런다면 얘는 답이 안 됩니다. 지금 형태상 안 맞잖아요. 이거를 간단히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쉬워요. 여기다 r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다 r 곱해주면 됩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r을 똑같이 곱해주게 되면 분자는 1만 남습니다. 다음에 여기다 r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r분의 r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x분의 r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의 루트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형태. x는 뭐예요? x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CR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현재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루트에 대한 절대값의 크기가 필요하겠죠. 형태만 보세요. 형태. 이거의 형태가 된다면 얘도 답이 아니죠. 루트가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형태만 봐도 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저항과 리액턴스가 병렬로 접속이 됐는데요. 여기에 120V 전압을 가했습니다. 이 회로의 역률을 구하라. 병렬도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임피던스를 구하세요. 뭐 어드미턴스 구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병렬이니까 30 플러스 j 의 40분의 30 곱하기 j 의 40 하면 됩니다. 30 곱하기 j 의 40 이러면 끝이에요. 이것만 계산하면 앞에 크기야 얼마가 나왔던 관계없어요. 뒤에 각도만 찾아주면 되겠죠. 각도를 찾아주면 됩니다. 각도. 이 각도가 얼마인가 이것만 찾아주면 그렇다면 코사인에 원하는 각도만 집어넣으면 역률이 나옵니다. 각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서 각도를 넣어보세요. 0.8이라고 하는 역률의 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어드미턴스를 꼭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공식에다가도 집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각도 찾는 겁니다. 각도. 얼마 나옵니까? 각도가. 할 수 있겠어요? 각도를 계산하면 얘가 36.86이에요. 그래서 36.86을 취하는 겁니다. 36.86. 그러면 0.8이 나오고요. 크기는 얼마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이 크기는 계산하면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죠. 계산기만 쓰면 엄청 쉽게 갑니다. 이게 문제는 계산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 요령이 중요한 건데 요령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항과 리액턴스하고 캐패시턴스가 주어졌네요. 병렬이래요. 전체적인 어드미턴스 구하래요. 임피던스 구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임피던스 구해서 그래도 되고요. 병렬일 때 어드미턴스를 바로 구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 어드미턴스 구하면 저항이니까 저항분의 1이 되겠죠. 25분의 1입니다. 다음에 더하기 리액턴스는 J의 5죠. 분의 1입니다. 다음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J의 10이죠. XC니까 분의 1입니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25분의 1은 얼마죠? 25분의 1은? 답 나오잖아요. 0.04 0.04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j2의 5분의 1에 플러스 j의 10분의 1이니까 그 플러스 j니까 그 플러스 j 마이너스 j 이거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 계산기 눌러보면 얼마 나오냐면 0.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j의 0.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j의 0.1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기 연산만 하면 되니까요. 요거 찾으시면 답이 4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냐? 들어오는 전류가 여기서 5가 들어오네요. 5가 여기서 얼마가 들어와요? 12가 들어오죠. 5가 들어오고 12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전류 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5 더하기 12 하니까 1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17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0도라고 보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90도 늦은 전류입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 I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90도 늦은 12에 마이너스 90도인 전류를 더해주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해보면 얘가 13이 나오는 겁니다. 13이 나오는 겁니다. 그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12가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5하고 다음에 이렇게 얘가 12라면 요거를 합친 것이 합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합친 이 값이 얼마예요? 13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기는 벡터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5라고 주어진 게 우린 뭐예요? J오메가입니다. J오메가. 마이너스 5. 즉 J오메가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지수좌표 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직교좌표 형식, 극좌표 형식, 그 다음에 뭐예요? 극좌표 형식하고 유사한 좌표계인데 지수좌표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수좌표 형식으로 나타냈고 거기에 J오메가가 5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림과 같이 R과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라고 한다면 이때에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RC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임피던스 계산한다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해주고 곱해주고죠. R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 R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이거잖아요. 이거를 좀 더 간단히 해보려고 한다면 여기다 J 오메가 C 곱하고 여기다 J 오메가 C를 곱합니다. 분자 분모에다 J 오메가 C를 곱하면 분자는 R 밖에 안 남죠. 분모는 어떻게 되죠? J의 오메가 CR이 되고요. 여기는 1만 남죠. 그래서 1 플러스 J 오메가 CR입니다. 여기서 여기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리고 CR분의 R이 되어지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답은 이거죠. 이 문제 풀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걸 보고 요걸 생각해내죠. 그래서 답을 찾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답을 찾기도 하지만 그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처럼 정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R과 X와 C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 개가 병렬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120V 교류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15에 걸리는 전압이나 12에 걸리는 전압이나 30에 걸리는 전압 모두 다 같은 전압이 됩니다. 이때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흐른다면 그 흐르는 전류값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역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류는 세 전류의 합이 되겠죠. 물론 벡터적인 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120V가 모두 동일하다면 전류를 구한다면 전류는 R에 흐르는 전류가 15분의 120입니다. 다음에 더하기 L에 흐르는 전류 3개가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은 세 전류 합이 되죠. 120을 J의 12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음에 더하기 역시 120을 마이너스 J의 3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각각의 전류 합이 되겠죠. 이렇게 어드미턴스 안 구해도 돼요. 이렇게 안 구해서
이거에 대한 전류 합을 구해 보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 전류는 9.96이 나옵니다. 9.96. 각도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6.87이 나옵니다. 아, 전류의 크기는 9.96이구나. 즉 약 10A가 되고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역률은 얼마가 될까? 요거를 코사인을 취하는 겁니다. 코사인 36.8687 이렇게 된다면 이 값은 얼마예요? 0.8이 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4번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쉬운 겁니다. 머릿속에서 회로를 이해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만 잘 적용해 보세요. 어렵지 않게 충분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직렬공진 회로가 되면 최소가 되죠. 임피던스. 즉 직렬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Z가 있는데 R 플러스 J의 X인데 X가 0이 되어져서 Z가 R이 되는 회로를 이 공진 회로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임피던스에서 X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 임피던스 값하고 같아질 때를 공진이라고 하니까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거죠. 허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최소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최소니까 전류가 최대가 되는 것이 직렬공진이다. 전류가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되는 값은 어떤 값인가? 자, 정리하시고 다음 공진 조건을 묻고 있어요. 공진 조건은 당연히 허수부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L과 XC가 서로 동일해져야지만이 공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해져야지만이 공진이 된다. 자, 동일해져야지만이 공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해가 되고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 되는 게 공진 조건이죠.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직렬공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병렬공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드미턴스가 G 플러스 B인데 G 플러스 J의 B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죠. 허수부가 0이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병렬공진이죠. 즉 허수부가 0이 돼서 G가 어드미턴스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최소가 됩니다.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류가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 전류는 이렇게 하고 묻는다면 최소가 된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선형 시불변 RLC 직렬 회로에 전압이 Vm sin 오메가 t에 대한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정상 상태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봐요. 이 회로에 대한 리액턴스는 XL이 큰지 XC가 큰지에 따라서 당연히 리액턴스에 대한 합의 값은 플러스 XC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나타날 수도 있고 플러스 X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마이너스 X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용량성 회로가 되고 이렇게 플러스 X가 나타나는 회로가 유도성 회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같으면 공진 회로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공진 회로의 양단에 인덕턴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RI0가 되지 않고요. 얘는 RI0가 아닙니다. XI0. X에다가 공진 전류를 곱해줘야지 그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가 옳지 않다.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진에서는 선택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죠. 선택도는 우리가 직렬 공진을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구합니까? 선택도 Q는 입력 전압에 대한 L 양단의 전압이나 입력 전압에 대한 C 양단의 전압이 되겠죠. 전압 확대 B가 됩니다. 전압 확대 B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력 전압에 대한 값은 R만의 회로가 되죠. 공진 전류고 당연히 VL, VC는 XI0가 되죠.
저항과 리액턴스에 대한 B가 되어지고 얘는 리액턴스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정리가 되죠. 오메가 C R 분의 1이 되네요. R분의 대한 값이니까요.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은 뭐예요? R분의 1에 C분의 L이죠. 이러한 값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 B 맞고요. 공진의 첨예도 선택도 같은 이야기죠. 전압 확대비도 같은 이야기죠. 아닌 것은 에너지 소비 능률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Q에 대한 이러한 식을 정리를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전압 확대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떨까요? 이 문제도 전압 확대비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RLC 직렬 회로에 전압 V 다음에 L 및 C에 걸리는 전압을 VL, VC라고 하면 선택도 Q는 어느 걸까요? V분의 VL이나 V분의 VC가 되어지는 거죠. 전압 확대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가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이 식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지고 거기에 C가 있습니다. 그래서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값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파수가 1000Hz의 교류 전압을 가한 다음에 공진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공진이 되었을 때 C의 값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도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공진이 되었다라고 하면 X라고요. XC에 대한 값이 같아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 돼야 됩니다. 이걸 딱 보면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공진 조건이에요. 따라서 C를 구하라 그런다면 이건 뭐예요? 오메가 자승 L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C 값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값이 얼마냐? 주파수가 주어진 게 1000Hz에서 공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니까 2파이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L 값은 20mH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얘가 C 값이 되네요. 이 C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1.26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1.268 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얘네 두 개는 답이 아닙니다. 다음에 선택도 Q를 구하라 라고 하죠. 그럼 지금 주어진 게 R 값하고 다음에 L 값하고 C 값이 주어진 거예요. 계산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R분의 1에 루트에 뭐가 돼요? C분의 L이 선택도가 되기 때문에 저항은 5죠. 분의 1이 되고요. L은 얼마입니까? 20ml죠. 10의 마이너스 ml니까 3승. 다음에 1.268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주면 얘가 선택도가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25.12가 되죠. 전압 확대가 25배 정도 전압이 확대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확대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도. 다음 문제도 선택도에 대한 이야기죠. 구하라. 역시 RLC가 주어졌네요. RLC가 주어지면 계산하시면 되죠. 자, 얘는 직렬공진회로입니다. 직렬공진회로. 따라서 Q는 R 10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 L은 얼마죠? 파이분의 1이죠. C는 얼마죠? 100을 4파이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헨리는 그냥 헨리인데 얘는 피코예요. 피코는 몇 승이죠? 10에 마이너스 12승이죠. 이렇게 10에 마이너스 12승까지 해서 얘를 계산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2000 나오나요? 2 곱하기 10에 3승 2000 나와요. 2000.
전압이 2000배 확대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10의 3승. 다음 RLC 직렬 회로에 L 및 C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R의 값만 큰 값으로 변화시킬 때 옳게 설명한 것은 R의 값만입니다. RLC 직렬회로 LC는 고정시켜 놓고 그럴 때 R의 값은 공진회로에서 공진 조건이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진 주파수는 여기서 공진 오메가잖아요. 공진 주파수 F는 2파이의 루트 LC분의 1이잖아요. 이거니까 R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딱 보니까 공진주파수가 커진다, 공진주파수가 변하지 않는다, 공진주파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공진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R의 값에 대해서. 그러니 공진주파수는 R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식을 보니까. R하고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공진주파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병렬 공진입니다. 선택도 Q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병렬 공진의 선택도 Q를 한번 적어보면 Q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I분의 IL입니다. I분의 IC입니다. 그래서 전류 확대비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I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죠. 요거는 X분의 V죠. 그래서 이건 X에 대한 R의 B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L분의 R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R이 되죠. 그리고 R에 대해서 루트의 L분의 C 값이 얘가 전압 확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R이 작아지면 선택도가 작아집니다. R이 커지면 선택도가 커지는 겁니다. R이 작아지면 선택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1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전류가 Q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런 것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은 전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류 전력은 세 가지가 있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피상 전력에다가 역류를 곱해주면 유효 전력이 됩니다. 무효 전력은 어떻게 하죠? 피상 전력에다가 무효율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역류를 곱해주면 되고요.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죠? 피상 전력에다가 무효율을 곱해주면 되죠.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와트가 되고요. 바가 되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피상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고 볼트 암페가 되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식은 기억하시겠죠? 바는 무엇의 단위인가 라고 묻는다면 무효 전력의 단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느 회로에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는데 역률이 0.8입니다. 이 회로에 대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하죠. 소비 전력 자체의 단위를 보세요. 유효 전력을 구하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전압이 50이고 이러면 피상 전력이 되죠. 여기에 역류를 곱해주면 유효 전력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가 나와요? 400와트. 다음 R과 X가 연결되어 있나요? 이때에 소비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RX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X에 대한 값은 당연히
엑셀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서 엑셀 이걸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 파이의 주파수가 주파수 60 주어졌네요. L이 얼마입니까? 80이죠. 이렇게 해서 엑셀의 값을 구하니 3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력을 구하라 이 얘기예요. 전력, 와트죠. 전력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도 돼요. RX 직렬 연결일 때는 I 자승 R이죠. I 자승 R. I가 얼마입니까?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겠죠. R제곱에 X제곱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의 R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계산 계속 해보면 V제곱 남죠? 루트 없어지죠? 제곱을 해주니까. 이게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 전압이 지금 얼마냐? 100V다. 100제곱에 저항이 얼마죠? 40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40의 제곱에 X가 얼마죠? 이렇게 하면 그냥 전력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류 안 구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것이 얼마 나오느냐? 160.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합니다. 요 식을.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식 자체도 공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식 자체도 공식으로 물어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어느 것이 답이 됩니까?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이 식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복소 전력을 계산하라 그러거든요. 복소 전력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류 공액입니다. 전류 공액.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는 피상 전력은 전압도 벡타고 전류도 벡타라면 벡타로 된 것은 전류를 공액해서 계산해야 된다. 또는 전압 공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압 공액. 이것은 전압도 벡타고 전류도 벡타인데 전압을 공액해서, 공액이라는 것은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P 플러스 J의 PR 이라고 나왔다면, 플러스 값으로 나온 거야. 그럼 이것이 유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P 플러스 J의 PR이 전압공액으로 나타냈을 때는 P 플러스 J의 PR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것은 용량성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피던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얘가 플러스일 때가 유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류공액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압공액이나 전류공액이나 똑같고요. 단지 달라지는 것은 뭐만 달라진다?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는데 복소수로 주어졌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구하라 라고 한다면 전류를 공액하는 겁니다. 전류를 공액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력,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30도에 대한 전압과 곱하기 다음에 10에 전류는 60도인데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얘가 얼마 나와요? 1000에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866에 마이너스 J에 얼마예요? 5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용량성이 되는구나. 왜? 전류를 공액했으니까. 전압을 공액하면 또 달라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용량성 회로구나도 알 수 있고, 유효 전력이 얼마입니까? 요거고, 무효 전력이 얼마입니까? 요거다. 유효는 866이고 무효는 50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피상 전력을 구함으로써, 그걸 복소수 형태로 구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소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복소수 회로에서 무효 전력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역시 전류를 공액하면 됩니다. 전류를 공액하면. 공액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전력 PA는 전압은 그대로 두세요. 100에 각도가 몇 도입니까? 3분의 파이니까 60도죠. 곱하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의 루트 3에 마이너스 J의 10입니다. 이걸 그대로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세요. 이거 계산이 다 되니까요. 그대로 이걸 계산기를 눌러주면 얘는 어떻게 된다? 2000에 각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전력이 2000이고 각도가 역률각이 30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효전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좌표 변환하는 겁니다. 좌표 변환하면 1732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제2의 1000이죠. 그래서 유도성이고 플러스의 1000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류공액 하는 겁니다. 전류공액일 때 플러스가 유도성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압공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용량성이 되는 거죠. 용량성. 전류공액의 플러스는 유도성이고 전압공액의 플러스는 용량성이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전력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전력이 최대로 전송이 돼야 된다. 물론 이것도 증명을 하면 미분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어떻게 하고자 하면 전력이 최대로 전달되겠는가 이렇게 물을 때는 정답은 뭐란 얘기죠? 임피던스 정합입니다. 임피던스 정합.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 매칭이 될 때, 매칭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봤으면 지금 요 RL의 값하고 여기에 있는 이 RL의 값이죠. 여기 R 값, 즉 외부에 대한 값하고 여기에 있는 내부에 대한 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 매칭이 될 때 똑같아질 때가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매칭이 되니까 같아져야 된다. RL의 값이 뭐하고 같다? R하고 같다라고 할 때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때 실제 전력이 어느 정도 최대로 전달되는가를 묻는다면 전력 계산해보면 돼요. R이 같아졌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죠? R 플러스 RL이 되죠. 원래는 여기에 뭐예요? V가 되잖아. E, I, 여기 자승의 RL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RL이 R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2가 되고 얘는 2R이 되죠. 이거에 제곱에 R이 되니까 결국 여기 2제곱이 되고요. 4R 제곱이 되고요. 여기 R이 되죠. 결국 뭐예요? 4R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최대 전력이 된다. 최대 전력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전력은 이 최대 전력이 되겠죠. 역시 최대로 하기 위한 했다면 그 문제의 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 전력 전송 조건과 최대 전력에 대한 계산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전압계 세대로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전류계 세대로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력 P는 I 자승 R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형태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I 자승 R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3전류계법이고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얘는 3전압계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3전압계법은 전압계니까 R분의 V제곱이거든요. 그런 형태다. 전력 P를 구하라 그러면 전압계 가장 큰 전압에서 낮은 전압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V3의 제곱에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에 V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요? R로 나눠주면 됩니다. R로. R분의 V제곱이죠. 그런데 거기에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2분의 1이. 자, I자승 R의 형태는 3전류계법인데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가장 큰 전류 I3의 제곱 마이너스 I
2의 제곱 마이너스 I 1의 제곱이죠. 이게 전류에 대한 차가 되고요. I 자승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역시 여기에 얼마야? 2분의 1이 역시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R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력을 구하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예요? 3전압계법, 3전류계법 이렇게 얘기해요.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똑같아요. 역류를 구하라 그런다면 역류는 어떻게 됩니까? 역류를 구하라 그래요. 역률. 이거는 전압에 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차를 구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작은 거 두 개 곱의 2분의 1이죠. 곱해진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역률입니다. 이거는 전류계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계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증명을 하지만 증명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건 아니니까 결과를 기억하는 거니까 3전류계법과 3전압계법의 결과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이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3전류계법이 나온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뭐라고요? 3전류계법입니다. 따라서 3전류계법에 의해 가지고 뭘 구해야 돼요? 전력도 구하고 전류도 구하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 먼저 전력부터 계산 한번 해보죠.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R이 되겠죠? 저항값이 지금 문제에서 보니 R을 접속했더니 그래서 R이 25ohm이에요. 전류는 얼마 흘렀더라? 제일 큰 게 10이죠? 그러니까 10제곱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7제곱 47은 밖에도 관계없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면 437 나옵니다. 437 물론 0.5까지 한다면 그렇게 나오겠죠. 역류를 구하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0제곱, 4제곱, 7제곱 그리고 4 곱하기 7을 해서 작은 거 두 개예요.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역률이 되니 얘가 얼마 나오느냐? 0.625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3전류계법입니다. 그래서 3전압계법과 3전류계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관행도 문제에 출제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로에 전압이 주어지고요.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소비 전력 구하래요. 당연히 시로값이 되고 당연히 시로값이 돼야 되겠죠. 루트 8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전력을 구하라 그런다면 복소수 형태로 안 해도 이런 건 계산이 가능해요. 전압과 전류 루트 8을 뭐로 나눠줘요?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는 사인의 몇 도입니까? 30도. 얘는 사인의 몇 도입니까? 60도죠. 그러니까 두 개의 위상차는 얼마 돼요?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세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 173.2가 나오죠. 즉 100루트 3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전열기가 있는데요. 전격이 600W짜리 전열기입니다. 거기에 80%의 전압을 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압만 줄어든 거죠. 그때 소비 전력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변하지 않은 거죠. 저항은 변하지 않은 거죠. 전압만 80%로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력 P는 공식이 비례식으로 보면 R분의 V제곱이고 R이 일정하기 때문에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걸 비례식으로 세워보면 P-는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V-의 제곱에 비례하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얼마죠? 전압이 1에서 0.8로 갔으니까 제곱이 되니까 64%가 되겠죠. 소비 전력은 처음 600W짜리가 64%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384W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늘어나는 건 답이 안 될 겁니다. 늘어나는 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답이 안 될 거고 줄어드는데 64%나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RL 병렬회로 양단에 전압을 가했습니다.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병렬이니까 어때요? 병렬이니까
L의 전압이나 R의 전압이 같아요. 그리고 유효 전력은 R에서 나타나는 전력입니다. 전력 P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R분의 전압의 제곱이죠. 전압. 시료값의 제곱이야, 시료값. 시료값이야. 시료값인데 우리 문제는 최대값이라고 주어진 거죠. 최대값. 그러니까 시료값으로 표현한 건 일단은 답은 아니야. 최대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을 얼마로? 루트 2로 나눠줘야지 되겠죠. 전력을 구할 때 R분의 V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R이고 요거는 뭐야? 2가 되고 여기는 2M의 제곱이 되죠. 분자 분모의 2를 그대로 그냥 곱해주면 2R분의 2M의 제곱이 되겠죠. 2R분의 2M의 제곱. 몇 번이에요? 1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은 피상전력이 주어졌네요. 역률이 주어졌어요. 무효전력 구하래요. 무효율 계산할 수 있죠. 사인의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의 세타를 어떻게 해줘라? 루트 해줘라.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을 루트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0.6이 되는 것은 이제는 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피상전력이 22고 사인이 0.6이니까 얘를 곱해주니 13.2가 무효전력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념이 문제를 푸는 데는 쉽게 푸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이 편하고 쉬운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걸 볼까요? 전압과 다음에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주어졌습니다. 전류를 구하래요. 이 이야기는 전압과 전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피상전력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피상전력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을 루트 씌워줘야 피상전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입니까? 230의 제곱에 345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얘가 피상전력이 됩니다. 414 나와요. 그렇다면 전류를 구하라.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115야. 전류를 곱했어. 그게 피상전력인데 걔가 얼마야? 414입니다. 그러니 전류 I를 구하면 바로 이 414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면 3.6A라고 하는 전류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저항이 주어지고 다음 리액턴스가 주어졌네요. 여기에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0의 루트 2의 사인에 오메가 t 볼트에 대한 전압을 가했는데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자, 이러한 RX 직렬 연결 회로에 대한 소비 전력의 식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는 게 쉽다?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R로 계산하는 것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저항과 리액턴스 주어졌으니까 3제곱, 4제곱 그대로 갈 거예요. 전압은 얼마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시료값이 100이네요. 그러니까 100제곱이 되고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니 1200W입니다. 1200W는 1.2kW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죠. 다음 문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항과 리액턴스인데 13.3입니다. 이런 게 주어지면 우리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요. 무조건 바꿔놓고 보세요. 이걸 다른 거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에 곱하기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제2의 세모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하고 계산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효전력을 구하래요. 무효전력. 전압을 시료값을 130을 가했을 때. 그러면 무효전력은 똑같아요. PR은 이렇게 하면 돼요.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X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효 전력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저항이 얼마예요? 12죠. 제곱에 세모의 제곱이죠. 다음에 전압은 130의 제곱에 세모 하면 됩니다. 세모는 여기서 구한 값이죠.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500 나옵니다. 500. 0.5kW죠. 500이니까. X는 기본적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이 여기에 대한 값들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계산이 안 되면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RC 병렬 회로입니다. 60Hz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800W, 600바에 대한 전력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저항하고 C값을 구하래요.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하죠? 그러면 전력 P는 R분의 V제곱, P는 X분의 V제곱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 R의 값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야? P분의 V제곱이 돼야 되겠죠? X의 값을 구하라 그런다면 PR분의 V제곱이 되겠죠? 이걸 계산해야 돼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력이, 유효 전력이 얼마예요? 800이죠? 전압은 뭐예요? 100V죠? 얘는 쉽게 계산합니다. 100V에 800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항은 12.5가 금방 나옵니다. 12.5니까 요거 답 아니죠? 이게 답 아니죠? 끝! 나머지는 안 구해도 돼요. 실제 얘 C는 얼마가 나오는가를 계산한다면 C는 600이 나왔죠. 600바. 전압은 100이죠. 그러면 얘는 오음의 값으로 나오는데 16.67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요? 2파이 주파수 60의 C분의 1이 16.67이다라고 하므로 C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파이 60의 16.67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얘가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구할 수 있으면 좋고 그걸 못 구해도 이 문제는 1번이 답이라는 건 한 가지만 구해도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을 자꾸 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자, 역률이 70%인 회로가 있습니다. 100V의 전압을 가해서 5A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상전력이 100 곱하기 5라는 얘기죠. 끝났네요. 500. 100 곱하기 5네요. 500. 그냥 피상전력 구하라고 했네요. 너무나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주어졌네요. 피상전력 구하래요. 이거는 그냥 300의 제곱에 400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되죠. 절대값이죠. 해보나 마나 3, 4, 5, 6, 8장. 아시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300이면 여기가 400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500이 되는 거죠. 300의 제곱에 400의 제곱이어서 500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피상전력이죠. 다음 거는요. 전력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킬로와트에다가 단위를 보세요. 킬로와트에다 뭘 곱했어요? 시간을 곱한 겁니다. 자, 시간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킬로와트 얼마예요? 800킬로와트죠? 그럼 전력량 W는 어떻게 되죠? 800킬로와트에다가 2시간 곱합니다. 그러면 1600킬로와트에다 시간을 곱한 것이 되겠죠. 전력량 굉장히 쉬운 겁니다.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역률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00 이렇게 킬로와트 아워에 대한 전력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무효 전력량입니다. 그러면 무효 전력량은 단위를 보세요. 바에다가 아워를 곱하면 되죠. 자, 일단 바를 구해야 되겠네요. 바 구하려면 소비 전력이 와트가 주어졌어요. 와트가. 그렇죠? 그럼 바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가 800와트잖아요. 그러면 요걸 구하는 거죠.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800분의 밑변분의 높이죠. 그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돼요? 높이, 무효전력이 되겠죠? 무효전력은 800에다 뭘 곱해줘요? 탄젠트 세타를 곱합니다. 그래서 밑변을 알면 높이는 탄젠트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높이는 탄젠트로 구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전력 PR은 탄젠트 세타입니다.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800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0.8이죠. 사인 세타는 그럼 얼마예요? 0.6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무효전력을 계산합니다. 그 무효전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600. 이걸 갖다가 얼마나 썼느냐? 30분간. 몇 시간이죠? 30분간. 30분간은 얘는 뭐야? 2분의 1 시간이죠? 2분의 1 시간. 그래서 무효전력량을 구하라. 그럼 무효전력량은 어떻게 돼요? 600에다가 시간이 얼마야? 2분의 1 시간. 즉 얼마예요? 300바 아워. 300바 아워. 300바 아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무효 전력량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단위를 보세요. 전력량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계산이 된다. 다음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전력이 됩니까? 복소 전력이 되겠죠. 복소 전력. 전류를 공획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상 전력을 구하면 전압과 전류 중에 전류를 공획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50의 루트 3의 플러스 J의 50에다가 전류를 공획합니다. 전류는 어떻게 돼요? 15의 루트 3의 플러스 J의 15가 되겠죠. 요거를 계산기 눌러주면 1500에다가 더하기 J의 1500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돼요. 2번과 같이 나옵니다. 요 앞에가 유효전력, 뒤에가 뭐예요? 무효전력이다. 그리고 얘는 유도성이 되겠죠. 이번에는 역률을 구하래요. 역률. 역률 구하는 것도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면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 시간이 되겠죠. 전 시간에는 이 전압과 전류를 뭐로 구했어요?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역률을 구했어요. 맞죠? 근데 이걸 임피던스를 가지고 역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소 전력을 가지고도 역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 가지고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한다면 임피던스에 대한 값을 계산하세요. 임피던스는 40 플러스 J의 30 전압을 전류 30 플러스 J의 10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것이 얼마 각도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 각도를 기억하고요. 그걸 코사인 취해주면 돼요. 그래도 되고 전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전압 전류 공획 중에 전류 공획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40 플러스 J의 30에 다음에 얼마야? 30 마이너스 J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 각도 얼마요? 참고로 이 각도가 어떻게 된다? 똑같은 각도가 됩니다. 다른 각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임피던스 각이나 이런 그 복소 전력을 이용한 각이나 같게 나온다. 그래서 그 값을 코사인에 얼마를 취해주면 이 얼마가 되겠죠. 그걸 취해주면 0.949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소 전력으로 역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임피던스로 역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역률의 값이 똑같다. 뭐 이것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네요. 그 다음 문제는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도 구하고 전력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피던스 계산해야 되겠죠.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전류는 4 플러스 J의 3이고 전압은 100에 플러스 J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임피던스 계산해 보니까 얘는 얼마야? 18.4 마이너스 J의 8.8입니다. 계산기 눌러서 정리하시고 요거 하나 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 구하라 그랬죠. 그럼 복소전력을 계산하면 됩니다. 복소전력. 복소전력은 전압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100의 플러스 J의 20은 그대로 두고 전류를 공획하죠. 4 마이너스 J의 3을 공획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60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J의
2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이냐 무효전력이냐, 소비전력을 구하라, 즉 유효전력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 460이 원하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임피던스, 요게 원하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460이 되고 임피던스가 나오는 요 2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다음은 어떤 회로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주어졌네요. 역률 구하라고 주어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피상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유효전력이 80입니다. 무효전력이 뭐 플러스든 뭐든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럼 이걸 좌표 변환하면 얼마 될까요? 100에다가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53.13이다. 이래 나온다면 코사인 얼마야? 53.13 하면 역률은 0.6이 된다. 60%. 60%.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각도가 얼마 나오냐면 각도가 36.87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36.87도를 하면 0.8이 역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0.8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산, 좌표 변환에 대한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피상전력 구하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안 해도 이거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각도로 표현해서 코사인 취해주면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 이거를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로 계산이 가능하다? 복소수로 모든 것이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고 최대 전력을 구하는데요. 최대 전력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최대 전력 P의 맥시멈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4R분의 V제곱이죠. 이때 이 V값은 무슨 값이었습니까? V값은 최대값이었습니까? 실효값이었습니까? 당연히 실효값이 되죠. 그런데 주어진 값은 뭐로 주어졌다? 최대값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V0를 뭘로 나눠줘야 돼? 루트 2로 나눠줘야 뭐가 되죠? 실효값이 되겠죠. 그거를 4R로 그리고 요거를 제곱을 해줍니다. 이걸 계산하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4R분의 2분의 V0의 제곱이죠.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여기는 V0만 남죠? 여기는 얼마야? 8R이 되죠? 8R분의 V0의 제곱이 최대 전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최대 전력 전송 조건. 다음에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임피던스 매칭입니다.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 전력을 계산할 때 R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저항 R과 외부 리액턴스 X가 되어 있다. 왜? 내부 저항 R과 리액턴스 X가 되어 있는 내부에. 이 이야기네요. 내부 저항 R과 리액턴스 X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원이 있고요. 요 안에 내부에 R 플러스 J X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외부의 저항을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 RL을 연결해서 전력을 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RL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는가? 임피던스 매칭이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임피던스 매칭.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라고 한다면 ZL이 되겠죠. ZL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허수부가 없어져야 되니까 R-JX가 될 때가 최대 전력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이 전달 조건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내부 임피던스가 주어졌고요. 발전기에 내부 임피던스가 있고요. 선로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요. 여기 선로 임피던스가 있어요. 이렇게 된 회로가 있다. 여기에 부하 Z0를 이번에는 R이 아니라 뭐야? Z0를 넣었죠. 그랬을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Z0가 어떤 값이어야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임피던스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0.3 플러스 J의 2가 돼 있고요. 1.7 플러스 J의 3입니다.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 ZL, ZG라고 할까요? 이것은 내부 임피던스라고 할까? 이것은 얼마가 나왔느냐? 더해줘야 돼. 즉 1.7하고 0.3 더하니까 2가 되고 3하고 2하고 더하니까 J의 5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허수부가 없어져야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2-J의 5가 될 때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 만약에 R이 주어진다면 R은 뭐가 돼요? 이 R만 있을 때는 요 값이 되겠죠. Z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R이냐 Z냐, 부하의 임피던스를 연결할 것이냐, 부하의 R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겁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0마이크로 콘덴서하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에 그러니까 내부가 여기에 마이크로파라드 100마이크로파라드가 있고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다 그랬어요. 내부가 100마이크로파라드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에 저항값을 적당히 조절한다 그랬죠. 저항값을 적당히 조절하면 선정하면 소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할 수 있다. 이때에 최대 소비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X라면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X밖에 없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이 되어진다면 X가 될 때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전력 P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요. 원래는 R제곱에 X제곱에 루트에 이렇게 V해서 제곱에 R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V제곱에 R제곱에 X제곱에 여기 R이 돼야 되는데 R이 X가 돼버린 거야. R이 X가 돼버리면 그러므로 어떻게 돼버렸냐면 R이 X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X가 되는 거잖아. R이 X가 돼버렸으니까. 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R하고 X가 같아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X 제곱분의 V제곱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X분의 V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최대 전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이 얼마야? 100V라고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100제곱이 되는 거야. 200X는 얼마야? 리액턴스잖아.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해요? 100마이크로파라드에 60Hz라고 그랬잖아요. 분의 1이죠.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마이크로파라드 계산이 돼야 되겠죠. 2x분의 v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188 나오는 거죠. 계산기 누르니까 얼마 나온다? 최대 전력이 188이 나온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결합회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결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결합회로는 결국 무슨 회로냐? L의 연결이야. L의 연결. L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문제처럼 L의 연결을 계산하는 건데 L에 대한 연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속이 서로 더해지게 연결하는 가동결합, 자속이 서로 상쇄되게 연결하는 차동결합이 있어서 결국 L0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L1 더하기 L2 플러스 2배 M이 된다든지 L0는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 M이 된다든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무슨 결합이에요? 가동결합이고 얘는 무슨 결합이에요? 차동결합이 되겠죠? 이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L에 대한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거기에 대한 관계고 자기약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겠죠. 자기약에서 배우는 결합계수 문제가 여기서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유도 법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두 개 코일이 있는데 한 코일에 몇 초? 150A
매초 시간당 150A 비율로 변화할 때 다른 코일의 75V 기전력이 유기됐다. 이게 상호 인덕탄스에 대한 관계죠. 이제 상호 인덕탄스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탄스에 대한 식을 보면 전자유도 법칙이니까 VL은 L, DT분의 DI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이면 원이고 투면 투고 자기가 되는데 상호 인덕턴스는 VL은 어떻게 돼요? M에다가 DT분의 D 상대방의 전류가 되죠. DI인데 만약에 투면 여기가 투면 여기는 뭐예요? 원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이면 뭐예요?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다. 지금 상호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다른 코일의 75V의 기전력이 유기됐는데 상호 인덕턴스야. 시간당 매초 얼마? 매초 150A만큼 자기가 변했어. 이해가 되겠죠? 그때 M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M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150분의 75. 0.5가 되죠? 이렇게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 지식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동결합일 때는 더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다음 문제 같으면 더 쉽습니다. 자, 유도결합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서 유도결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서 유도결합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기. 여기에서 유도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아시잖아요. 유도결합. 그렇죠. 쉽잖아요. 그럼 요거는 무슨 결합이느냐? 이거 무슨 결합. 쭉 펴보세요. 점의 방향을 보면 그 결합이 뭔지 알 수가 있죠. 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펴보세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에 찍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결합이야? 차동 결합이 됩니다. 차동. 이런 경우는 무슨 결합이 되느냐? 차동 결합.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는데 점이 이렇게 찍히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슨 결합이다? 가동 결합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점 찍히고 나가는 방향에 점 찍히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니까 차동 결합.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에 점 찍히고 흘러 들어가는 방향에 점 찍히면 얘는 가동 결합.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흘러 들어갈 때나 같이 나갈 때 찍히면 가동 결합이 되는데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면 차동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상에서 보면 차동 결합이다. 그러니까 더하기가 되는 것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더하기가 되는 거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이 L3는 유도결합하고 관계없고 이 R도 유도결합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R 3개가 더해지게 되겠죠. R 3개가 더해지고 유도결합일 때는 L3가 더해집니다. L3까지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L3까지 고려가 된다면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위에 거는 L3가 없죠. 1번은 L3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된단 말이야. 정리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자, 역시 유도결합 회로입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의 그림은 30이고 하나의 그림은 14입니다. 가동결합일 때가 커지는 거죠. 차동결합일 때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동결합, 얘는 차동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로에 가동결합을 하니까 30이 됐고 차동결합을 하니까 14가 됐다. 이때 상호 인덕탄스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요. 자, 가동결합이니까 L1, L2. L2가 얼마인지 몰라요? L2가 얼마인지 몰라. L1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냥 적어요. 상호 인덕턴스 얼마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얘가 30이 됐어요. 또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하죠? 얘가 얼마야? 14가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연립방 정식을 풀라는 얘기죠. 연립방 정식 푸는 방법은 소거법으로 풀면 됩니다. 서로 빼버리세요. 그러면 다 0되죠. 요거 L1 없어지고 L2 없어지죠. 0되죠. 거기는. 여기는 0되고 여기는 0되고 여기는 뭐야? 4배 M 되죠. 플러스 2배 M 마이너스 2배 M이 마이너스 되니까. 빼니까 얘는 얼마야? 16이 되죠. 따라서 M은 얼마야? 4M은 16이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소거법으로 풀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은 캠벨 브릿지 회로라 그러죠. 캠벨 브릿지 회로는 무슨 회로냐면 이 브릿지가 C가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C의 값을 적정히 조절하면 여기에 흐르는 2차 전류 값을 0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벨이 달립니다. 여기에 벨이 달릴 때 이 벨이 2차 전류가 0이 되어서 벨이 울리지 않는 회로.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회로라고 한다? 벨이 울리지 않는 회로. 벨이 울리지 않는 회로 캠벨 브릿지라고 하는 겁니다. 벨 브릿지예요. 그럼 2차 전류가 0이 되는 조건, 그걸 캠벨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우리 그 공진회로처럼 오메가 자승 MC는 이퀄 1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C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오메가 자승 n분의 1이 되겠죠. 오메가 자승 n분의 1이 C 값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캠벨 브릿지 무슨 조건이다? 평형 조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캠벨 브릿지 평형 조건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현도 문제 볼까요? 자, 관현도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한 코일의 매초 120 변했다. 다른 코일의 15V다. 상호 인덕턴스 구하라. 조금 전에 했던 문제 같죠? 그러니까 다른 코일의 15V의 전압이다. 상호 인덕턴스가 생겼다. 한 코일은 시간당 120만큼 변했다. 라고 하니 M의 값은 얼마예요? 120분의 15가 되죠. 이게 상호 인덕턴스 값이 됩니다. 얼마죠? 0.125. 1번이 되겠죠? 다음. 자, 상호 인덕턴스가 100입니다. 1차 코일의 3A가 0.3초 동안에 변했습니다. 그게 18로 변했어요. 이때 2차 코일의 유기전압 구하라 그러죠. E2. 상호 인덕턴스죠. DT분의 DI1. 1차 코일에 대한 전류 변화가 되겠죠.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게 100ml라고 그랬어요. 시간당 얼마만큼 변했어요? 0.3초 동안에 얼마 변했죠? 3에서 18로. 3에서 18로. 3에서 18로 변했다는 얘기는 얼마? 15만큼 변했다는 얘기죠. 15만큼. 그래, 요걸 계산하죠. 계산기 눌러보면 5V. 5V. 이러한 2차 유기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거 보세요. 그림은 가동입니까? 차동입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점이죠. 전류를 따라가면 이렇게 나갈 때점이죠. 아, 얘를 보니까 차동이구나.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2배 M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배 M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금방 아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뭘까요? 인덕턴스가 각각 5, 3인 두 코일이 직렬로 연결하고 측정했더니 15가 됐다.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감겨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L1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을 하니까 얘가 얼마가 됐다? 15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L1, L2가 얼마냐? 즉 5 더하기 3 더하기 2배 M을 하니 15가 됐다. 그 얘기가 되죠. 그러니 2배 M은 얼마가 돼요? 15? 어떻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3.5가 되죠. M은. 만약에 얘가 차동 결합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감겨져 있다 그러면 두 코일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3.5죠. 답이 안 돼요. 인덕턴스가 마이너스 값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가동결합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죠? 3.5입니다.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서로 결합하고 있는 A, B 두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아서 측정했더니 10이 되고 반대로 연결하면 40이 됐다. 가동결합을 하면 10이 되고 반대로 차동결합을 하면 40이 됐다. 그 얘기죠. A 코일이 5입니다. B 코일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구하래요. 자, 식을 세워볼까요? A 코일이 5입니다.
B코일은 얼마인지 몰라요. 더하기를 했더니 10이 됐어요. 5인데요. 자동 결합을 했더니 40% 감소했어요. 40% 감소했으니까 10에서 1-0.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6으로 4만큼 감소했으니까 6으로 된 거죠. 이때 B코일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의 소거법을 이용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10이 되고요. 2배 LB가 되겠죠. 요거는 0이 돼서 없어질 거고요. 더해주니까 16이 되죠. 그럼 LB 값 계산이 되나요? 2배 LB는 얼마예요? 6이 되네요. 그죠? 2배 LB는 16에서 10을 빼주면 되니까 6이 될 거고요. LB의 값은 얼마죠? 3이 됩니다. B코일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소거법 적용하는 방법 기억하시면 되고요. 40% 감소하니까 4가 되는 게 아니라 6으로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자기학에서 이야기되는데요. 결합계수 문제죠. 결합계수는 이상결합일 때는 1이지만 이상결합이 아닐 때는 결합계수가 존재하죠. 결합계수를 K라고 보통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상호인덕턴스 M, 이것을 두 코일, 곱으로 나타내는 게 결합계수죠. 지금 L1, L2가 3, 6이고 상호인덕턴스가 4라면 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공식이니까 기억하시고 4죠. 다음에 3하고 6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가 6입니다. 계산기 누르시면 얘는 얼마 나오냐? 0.94. 완전 결합은 아니고 94%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 거 보세요. 두 개의 코일 AB가 있습니다. 합성이 119고요. 반대로 했더니 11이 됐습니다. A 코일의 인덕턴스가 20이라면 결합계수를 구하라. 이거는 B 코일 값도 구해야 되고 상호 인덕턴스 값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결합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편의상 L1, L2라고 해보면 20에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을 하니까 얘가 얼마가 됐다? 119다. 다음에 20에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 M을 하니까 얘는 11이다. 따라서 이걸로 소거법을 해줍니다. 빼기를 해주면 4배 M이 나오고요. 빼기를 해주니까 얼마예요? 108입니다. 따라서 상호인덕턴스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M을 구하니까 4분의 108이니까 얼마예요? 27이 되죠. 다음에 또 하나 더씩 20에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을 하니까 얘가 119다. 또 20에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 M을 하니까 얘가 11이다. 이건 소거법을 하려면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를 해주면 40이 되고 2배 L2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해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걸 더하기 해버리면은 120, 130이 나오나요? 그래서 2배 L2는 90이 되죠. 따라서 L2는 얼마야? 45죠. L2가 45가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결합계수가 되는 거죠. 결합계수 K는 얼마가 되죠? 상호인덕턴스 M이 얼마냐? M은 27. L1이 얼마야? 20. L2가 45. 루트죠. 이렇게 구한 값. 여기에서 구한 값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구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구한 값을 각각 두 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넣으니까 결합계수가 얼마 나온다? 0.9. 4번이 되죠. 구한 값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구한 값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20번, 5-2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위에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140이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는 이제 병렬로 연결할 때죠. 병렬로 연결할 때는 지금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이런 형태의 가동결합이라고 한다면 직렬과 반대로 마이너스 2배m이 됩니다. 마이너스 2배m. 만약에 반대 방향이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항상 마이너스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가위로 그려가지고 물론 해도 되는데 이것도 공식이니까 공식 자체로 기억하는 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병렬로 연결됐는데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라고 하면요.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저항 병렬 연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L0는 저항 병렬하고 똑같아요. 20하고 60이니까 20 더하기 60에 20 곱하기 60 하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배 m하고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저항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